네, 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볼 동물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은 이 조류 가운데서 사람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이 앵무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앵무새는 요즘 뭐 반려동물로도 많이 키우는데요. 생김새도 다양하고 그만큼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앵무새는 주로 열대 지방에 많이 서식을 하는데 전 세계에 약 320종 정도가 있습니다. 뭐 작은 종의 경우는 몸 길이가 10cm 정도로 아주 작은 편인데 이 큰 앵무새는 몸 길이가 1m 가까이도 자라는 아주 큰 종도 있습니다. 앵무새의 화려한 꼬리 깃털도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것 역시 종에 따라서 크기나 길이가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그 앵무새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로 굉장히 많이 키워서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새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앵무새 하면 가장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또 사람의 말을 따라한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앵무새가 사람처럼 말하는 모습 많이들 이미 보셨을 네. 텐데요. 이 앵무새가 이렇게 말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은 구강 구조가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앵무새는 울 때가 다른 새들에 비해서 이 사람과 많이 닮은 편인데요. 폐 위쪽에 울대가 있어서 공기의 움직임을 통해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혀가 두껍고 혀 근육이 발달해 있어서 말할 때 혀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발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유전자의 영향도 있는데요. 네. 서울대 연구팀이 이 앵무새를 포함한 48종의 조류가 공통으로 가진 유전자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유독 이 앵무새가 발성학습과 관련된 유전자가 월등하게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발성으로 배우고 따라하는 능력이 특별히 발달해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네,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는 게 유전적으로 발달한 능력 때문일지는 상상을 못했는데요. 그만큼 또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적으로 발달을 좀 한 거겠죠? 네, 그렇죠. 이 앵무새는 실제로도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맺는 그런 능력이 뛰어납니다. 한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미국에 살던 한 앵무새가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포착된 네. 겁니다. 이 스노우볼이라는 이름의 앵무새인데요. 아, 네. 이 보통 동물들이 짝짓기를 목적으로 몸을 흔드는 것과 달리 이 스노우볼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악의 리듬에 따라서 모두 14가지의 다른 동작을 선보이면서 춤을 추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행동을 보고 앵무새들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춤을 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앵무새는 발성 능력뿐만 아니라 동작을 따라한다거나 또 이 복잡한 동작을 연속으로 학습하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인 능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뿐 아니라 좀 추임새까지 넣고 있지 않나 네. 굉장히 귀여운 것 같은데요. 말을 따라하는 것뿐 아니라 전반적인 습성이 좀 사람과 비슷하다 이렇게 네.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앵무새와의 관계를 좀 중요하게 다른 앵무새와 관계를 좀 중요하게 여기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이런 앵무새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미국과 영국 공동 연구팀이 애완용 앵무새를 대상으로 훈련을 해봤습니다. 앵무새가 종을 울리면 이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른 새와 이 영상 통화를 할 수 네. 있도록 해주고요.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고 싶을 때 앵무새한테 종을 울리도록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3개월 정도 지켜본 결과 앵무새들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모두 147번, 1000시간이 넘는 영상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깃털을 고른다거나 노래를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행동을 보였고요. 심지어 이 다른 친구로부터 발성이라든가 비행 등의 기술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앵무새가 자신이 화면을 통해서 다른 새와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고요. 또 실제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런 상호작용과 거의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스스로 종을 울리는 거 보니까 정말 이런 영상 통화를 좀 즐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성이 다른 동물들, 반려동물들에 비해서도 좀 남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만큼 앵무새가 새 중에서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이겠죠. 네, 우리가 뭐 앵무새는 똑똑한 새, 영리한 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앵무새의 IQ는 평균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학습에 따라서는 뭐 4살에서 5살 정도 어린이 수준의 그런 네. 지능까지도 발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뇌과학자들은 앵무새의 지능이 높은 것은 뇌 구조 때문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무새가 영장류의 특징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뇌가 진화했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 뇌에는 대뇌 피질과 소뇌를 연결해주는
이 교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통 고차원적인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해줘서 지능 발달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사람의 경우도 이 부분이 다른 포유류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장류도 마찬가지로 큰 편입니다. 조류는 보통 이 교핵의 크기가 아주 작고 이걸 대신해주는 나선형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90여 종이 넘는 조류의 뇌 구조를 분석해 봤더니 앵무새에게서 이 나선형 핵이 다른 새보다 최대 5배까지 큰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결국은 이 뇌 구조가 영장류와 비슷하게 발달을 하면서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자신이 다른 개체를 이 개체와 다르다 이런 걸 구분해서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네, 그 앵무새가 사람과 사회성도 굉장히 좋고 말을 잘 따라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능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럼 이렇게 지능이 높은 게 앵무새들 사이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 보통 똑똑하다, 네. 머리가 좋다 이러면 매력이 더해지기도 하잖아요. 앵무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사랑 앵무 수컷 2마리와 암컷 1마리를 만나게 한 뒤에 암컷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수컷에게만 따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뚜껑이나 문을 열고 먹이를 꺼내 먹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익히게 한 네. 건데 이후에 다시 이 3마리를 만나게 했더니 암컷이 이렇게 훈련받은 수컷 옆에 머무르면서 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수컷이 이런 어떤 영리함을 보이니까 이 반응을 하게 됐다는 건데 연구팀의 해석으로는 이 암컷 사랑 앵무가 새끼를 기를 때에 먹이 활동을 수컷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 능력을 이용해서 먹이를 얻는 수컷을 보고 매력을 느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앵무새도 좀 플러팅을 하지 않나 네. 싶은 것 같은데요. 그 알면 알수록 좀 앵무새가 사람과 닮은 점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네. 같습니다. 그 앞으로 반려동물로서 앵무새 인기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뭐 앵무새가 똑똑하다는 점이 반려동물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인데 재밌는 것은 이 똑똑함 때문에 네. 반대로 이 고통을 받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이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는 큰 유황 앵무가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 최대 50cm까지 자라는 이 앵무새들이 부리와 날개를 이용을 해서 아주 교묘하게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이걸 막기 위해서 온갖 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쓰레기통 뚜껑 위에 뭐 물이 든 물통들을 묶어 놓는다거나 뭐 테두리에 못을 박아 놓는다거나 아주 갖은 방법을 써가면서 앵무새와의 이 두뇌 경쟁까지 펼치는 중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똑똑한 새 앵무새 덕분에 행복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불편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네요. 앵무새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